금융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대출금리 8%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연내 최소 1% 인상이 유력하다고 하고, 그렇게 된다면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8%까지 오르면 지금부터 얼마나 오르는 건지 대출이 없으신 분들은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 KB국민은행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파트 값을 그래도 좀 적게 10억으로 잡고 대출을 5억을 빌린다고 했을 때, 이게 오늘 기준 주담대 금리인데 최저가 3.6%에서 최고가 4.8%인 상황입니다. 이것도 변동금리여서 이 정도고, 고정금리로 하면 5.5%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8%가 고정금리 기준이면 지금부터도 약 2.5% 정도까지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 대출금리 걱정에 영끌족들은 피가 마르고 있다고 합니다. 영끌에서 사셨던 분들 중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문제될 게 없지만, 이제 문제는 변동금리로 사셨던 분들은 월 상환액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참 이게 신규 대출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딜레마가 심한 상황이에요. 저도 이번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게 딱 눈앞에 고정금리가 5%가 훌쩍 넘는 걸 보니까 도저히 고정금리로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변동금리로 3%대 후반으로 받았는데, 앞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기준금리를 보면 작년 7월부터 0.25%씩 계속 올리면서 작년 7월에 0.5%였던 금리가 현재는 1.75%까지 올라왔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앞서 봤듯이 변동금리로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과 신규 대출자들 또한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가면서 경기가 침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게 되면 당연히 국내에 유입되어 있는 외국인 자금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국내 기준금리도 계속해서 따라서 올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 올리면서 이렇게 보시면 현재 한국이랑 미국이랑 금리가 1.75%로 똑같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7월 13일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한국은 0.5%의 빅스텝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7월 26일, 27일에 열리는 다음 FOMC 미팅에서 금리를 또 한 번 0.75%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시장 반응을 볼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0.5% 빅스텝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미국이 또 한 번 0.75%를 올렸을 때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진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따라서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진행을 하면서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지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결국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도 장기적인 경기 침체까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번 연말과 내년 초까지의 경제 충격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금리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건데, 석유와 곡물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이 막혀있는 상황에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수요는 폭발하는 시기랑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물가가 잡히기 위해서는 러시아 전쟁이 끝나서 공급이 풀리거나 아니면 소비가 침체되어야지만 물가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을 필두로 금리를 올려서 소비를 죽이려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참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 결국은 이러한 피해를 부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는 특히나 정말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는 너무 많이 올라온 상황에 대출금리까지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오르다 보면 결국 한 달에 버는 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적자를 보면서 신용카드 연체나 리볼빙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게 또 신용카드 리볼빙은 이자율이 또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보복 소비 심리는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70분 만에 260억
홈쇼핑서 난리난 여행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대홈쇼핑에서 지난 4월에 판매한 북유럽 패키지 방송을 했는데, 이게 600만 원대 고가 상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70분 만에 26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한쪽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대출 금리가 올라서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보복 소비로 인해서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보복 소비가 마지막으로 불타고 있는 소비 심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로 억눌려 있던 소비 심리가 폭발을 하면서 지금 약간 경제적인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 지인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소비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보이고 있어요. 연체 막으려다 이자 폭탄, 고금리에도 급증하는 카드사 리볼빙. 리볼빙은 내가 이번 달에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를 했을 때 적자분을 연체를 하지 않고 다음 달로 이월시키면서 그만큼 초단기 대출을 받는 느낌으로 가면서 신용등급은 유지가 되는 신용카드 시스템인데, 이 리볼빙 잔액이 지난달 기준으로 1년 사이에 17.8%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잘 알아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신용등급만 생각해서 리볼빙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자율이 20%까지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난 1분기 카드사별 리볼빙 평균 금리가 18%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여기에 더해서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연말에 확실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월 단위로 적자폭이 확대가 되고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가고 리볼빙에 대한 심각성도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순간에 가면 코로나 보복 소비로 인해서 둔감되었던 경제적 현실 감각이 되돌아오면서 후폭풍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리오프닝이 한국보다 훨씬 더 먼저 진행이 되었던 미국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주식시장은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폭락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현재 상황이 앞으로 한국도 직면하게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여행, 외식 등 서비스 지출은 올해 초만 해도 지난해보다 30%나 늘었지만 현재는 증가세가 절반으로 꺾였다고 합니다. 한국은 리오프닝이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이제 여름 휴가철에 막 들어가면서 보복 소비 심리는 한동안 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의 상황과 똑같이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는 한국도 얼른 코로나 보복 소비 심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현실 감각을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주식시장이 이미 너무 크게 폭락이 나온 상태고, 이러한 걱정과 우려는 이미 많은 부분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미 50%, 60% 손실을 보고 나서 모조리 파는 것보다는 기업이 경기 침체가 깊이 진행이 되어도 망해서 없어지지 않을 기업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버텨나가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경기 침체와 함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까지도 갈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기업의 원자재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특히 인플레로 인해 제품 가격 인상을 진행을 했던 기업들은 크게 강세를 보이는 시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뭐 하나 좋을 것 없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그리고 경제 상황까지 최악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공포심리로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폭락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버텨나간다면 위기를 또 큰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처럼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